شيء يشوف شيء جاني بيعمل كل راح ما الله شيء ولدها راح يلعب مع الأولاد فنوعي هاي العنقودية مخلفات الحرب يعني هي حجرة الشظايا اللي يجروا 4 شظايا مدري 5 داخلات في العض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오페라 연출가 장수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서울 아트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울 오페라 앙상블은 창작 오페라의 개발과 발굴 이런 걸 통해 하는 창작 오페라 시리즈를 2022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4편의 창작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하나는 나시린 작곡의 나비의 꿈, 그 다음에 신동일 작곡의 환경 오페라 비다이 어두마이, 그 다음에 3번째 작품으로서는 고태영 작곡의 붉은 자화상, 그 작년에는 이근영 작곡의 시화선이라는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주로 1960년대 동맹님 사건 때 윤희상 선생님이 굉장히 참혹한 그런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작곡한 그런 예술론을 다룬 작품이 나비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쉬화선이라는 작품은 조선 말의 거리의 광인화가 장성업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다의 어둠아이라는 건 우리 시대의 환경 이야기를 가족들이 함께 보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작품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 했던 붉은 자화상은 조선의 최고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초상화를 그린 윤두서 선생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동안은 조선시대나 우리 시대에 뭐랄까 시대와의 불화를 속에서도 예술가들의 예술론을 그린 것이라면 이번엔 외연을 넓혀서 지구촌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난민 문제를 창작 오페라로 담아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1억 가까운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도 시리아에서는 13년 동안 내전 속에서 11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서 유럽이나 레바논, 옆에 있는 터키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700만 명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유럽 의회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민 문제를 한번 창작 오페라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의 작업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오페라 외연을 넓히고 또 오페라 다양성과 거창하게 말씀드린 우리 얼굴로 한 한국 오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동안은 창작의 작업이 이런 쇼케이스 공연이나 낭독 음악회 아니면 오페라 콘체르탄테라는 그런 사전 공연을 통해서 작품의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오페라뿐만 아니라 20세기 현대 오페라, 최근에 나오는 신작의 유명한 뮤지컬도 이런 창작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디테일을 높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런 오페라 작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본 공연은 12월 초에 공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연 중에서 10곡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사전 공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연 후에 한 5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관객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관객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시면 뭐 우리가 흔히 연극의 3대 요소 그러면 희곡, 배우, 관객인 것처럼 창작 오페라도 음악, 그다음에 성악가, 그 다음에 관객입니다.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12월 공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과 후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연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파견된 간호사 순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심하던 시기에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코로나 격리병동에서 산소 마스크와 방역복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으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간호사인데 정작 2살 난 자기 딸은 코로나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이곳 국경 난민 캠프에 아이들 치료를 위한 국경 없는 의사에 자원한 그런 열렬한 한국인 간호사 순입니다.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의 의료팀장인 일본인 의사 야마다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봉사를 의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의료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 다음은 구호활동가 오마루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책들을 그 전쟁의 더미 속에서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꺼내서 기록하고 그 책들을 난민들을 위한 지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리아 청년입니다. 내전 중 아사드 정권의 독재와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지만 난민들을 위한 거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구호 활동가 나디아입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지하드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다른 종파였던 오마르와 함께 난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이 운영하는 난민 캠프의 감독관 탈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국경에 난민 캠프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한 3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 안의 질서 유지와 구호 물품을 배포에 관여하는 그 레바논 경찰 출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계열이고요. 어머니가 팔레스타인 계열의 아주 복잡한 그런 혈연을 갖고 있는 레바논 출신의 경찰인데 난민 캠프의 밤의 지배자로서 아사드와 함께 모종의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난민 캠프의 밤의 지배자 아사드입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와 이름이 같은 쿠르드족 출신의 난민 캠프의 지배자로 아동 인신매매와 의료품들을 빼돌려 부를 축적하고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앉으시죠. 자, 그 다음에 분쟁 지역의 전문 기자 역의 한국인 종군 기자 경원입니다.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을 르포하던 중에 감독관 탈레와와 밤의 지배자인 아사드의 비밀 거래를 발견하곤 현장을 취재 중인 전공 기자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구호 물품을 특히 예를 들어서 소아 당뇨 같은 거를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한테 인슐린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냉동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가자 지구 북쪽에서 내려오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다 그래서 냉동으로 해서 이게
공중에서 그렇게 보내는데 요즘엔 드론 공격에 의해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보내는 그런 야간 비행사 역할의 파비행입니다. 이 밖에 본 공연에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들, 그리고 난민 캠프의 경비병들, 검은 깃발의 이슬람 지하들들, 그 다음에 하얀 헬멧의 구호자들,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8분이 한 11곡의 음악을 가지고 한 55분 동안 시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낭독음악회 사막의 디아스포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잠깐 앉아 계시면 관객과 대화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이 아닌 제대로 된 식수공급이 먼저 이 광활한 사막의 텐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전쟁으로 병원 문은 닫히고 난민들에게 열린 병원이란 여기밖에 없는데 생체가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응급조치뿐 단순한 응급조치뿐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몰래 키워 만삭이 된 16살 난민 소녀가 병원 앞에 시체처럼 쓰러져 응급수술 준비하고 배를 열고 들여다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로 인해 자궁까지 괴사한 상태. 죽은 자기 아이를 본 소녀가 계속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간다고. 환영에 시달리던 난민 소녀가 안타까웠지요.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를 몰라서. 산다는 게 다 갔나 봐요.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저는 서울의 국립의료원 간호사였어요. 마스크와 방호복을 하루에도 여러 개 바꿔가며 격리병동에 실려온 죽음 직전의 환자들을 간호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열혈 간호사.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2살 된 내 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 내 딸이 감염되어 죽어가는데 저는 격리병동에 감금되어 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다고요. 내 딸의 죽음 앞에서 나는 그저 날개 잃은 나이팅게일일 뿐. 저도 들었어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병원 의사회 자원하셨다고. 그 일을 잊고 싶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난 미쳐라 내 딸을 돕겠다고. 맞아요, 그게 우리가
되는 책 저는 어린 전사였지요. 가족을 지키는 우슬림 형제단도 아닌 지하드도 아닌 사람을 향해 서로의 충고를 겨루는 한정부군도 아닌 정부군도 아닌 시와 제들을 좋아하는 내 가족을 지키는 학생 전사.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흔들다 내 눈앞에서 쓰러진 친구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폭격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먼지 속 어둠의 지하실에서 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지요. 어깨에 걸친 칼리니시코프 자동 소총을 내려놓고 작은 등불을 밝혀 찾아낸 수천년 내려오는 무슬림 선조들의 이야기책. 시위에 처음 나섰을 때 느낀 감정과 같은 해방의 전율이었어요. 난생 처음 나를 나에게 한 희망을 노래한 전사의 마법의 힘을 믿었지요. 책은 영혼의 상처를 싸매는 붕대. 책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위로의 연금술. 기억의 말살자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힘. 난민 여러분, 오늘은 고통뿐이지만 책들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세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책을 통해 내일을 꿈꾸세요. 이곳은 보잘것없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망봉이 되어드릴 거예요. 내일도 제가 도시의 폐허더미 속에서 책을 찾아 여러분들 품에 안겨드릴게요. 견디시고 힘내세요.
어째 감히 내게 대들다니. 책이나 훔쳐오는 애 승이놈이. 하나도 없는 크루드족의 서름도 피로 물든 아랍의 범도 이겨낸 난데 이까진 난민철이 무슨 패수라고. 내가 난민철의 난민으로 위장하고 잔입한 것은 바로 인신매매. 내 모든 난민들이 어린 딸을 데리고 날 찾아오면 그들의 손엔 항생제와 밀가루로 보답하지. 난 딸들을 뒷구멍을 짜들어게 실어서 갈리포로 보내지. 전쟁 중에도 어린 여자 몸가슴 천정보지.
언제쯤 끝나려 이 사이는 여전히 사랑으로 흩어지는데 석유가 멈추고 달려라 끊기면 전쟁이 멈출까 하늘이 수영장의 물처럼 평온해지며 나의 사막 비행은 이제 떠나리 사막에 텐트마다 램프에 불 밝히고 가족들이 불러앉아 따스한 스프와 빵을 놓고 어울려 기도하는 그날이 언제 올까 이 사이는 여전히 사막으로 흩어지는데
오해진 선생님. 자. 잠깐 우리 저 관객과의 대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했는데요. 우리 저 보신 소감들이나 뭐 저희들한테 꼭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걸 계시면 우리 저 관객 여러분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아마 본 공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오늘 한 55분 해서 이런 형태의 공연 정도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작곡자 선생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성악가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 일반 관객 계신데 혹시 편하게 좀 의견이 계시면 저희 마이크 갖다 주겠습니다. 우리 저기 백남희 PD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 계시면 네. 예, 저쪽에 석 선생님? 네. 네, 일단 이 공연을 보기 전에요. 사마귀 디아스포라라는 제목만으로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와 굉장히 라이트한 재즈가 어울려져서 좀 뭔가 이렇게 주제를 가볍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렇게 얼마나 현실과 이상과 다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을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곡들이 좀 불협화음이라서 너무 듣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때쯤이면 또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오고 그런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한 98% 너무 감동적인 그런 공연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제가 조금 느끼기에 그냥 물론 저도 성악가지만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성들의 음역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물론 이렇게 어떤 확성기나 그런 거 도움이 없이 전달을 위해서 음역을 그렇게 높이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약간 아무래도 고음이 계속돼서 한국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자막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가님께 이렇게 좀 극적인 거를 위해서 그렇게 음역을 설정하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제 생각엔 너무 높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셨고요. 사실 그거는 온전히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솔직히 제가 부족해서고요. 그 성악가 선생님들 목소리에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뭔가 그거를 다 보여드려야겠다. 선생님 워낙 그 훌륭한 목소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물론 이게 고음 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걸 막 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도 사실은 좀 고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적도 주셨으니까 사실은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곡자로서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음을 올려서 클라이막스를 내는 거는
그렇게만 하면 되게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예,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라노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뭐 그런 것까지 기대는 못했고요. 굉장히 많이 처음에 악보하고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예.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 석승건입니다. 먼저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서울 오페라 앙상블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시작이 우리가 음악사에서 늘 알았던 펠리아스와 멜리상드 같은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던 작품들을 꺼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알던 오페라들도 현재 우리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작품을 올리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2022년부터인가요? 창작 오페라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서울 오페라 앙상블에서 최근에 4개 정도에 올라간 작품들의 작곡가들의 섭외의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작곡가들이 좀 저 뒤에 꼭 꼽혀 있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 지금 이 사막의 디아스포라라는 작품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막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게 가슴 아파해야 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을 만들어내신 계기와,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 오페라 앙상블에서 창작 오페라에 집중하게 되신 계기,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재 자체가 우리가 계속 조선 시대라든지 일종의 그 의무 방어전이었어요. 그런 소재로 해야 지원할 수도 있고 공연할 기회를 줬다, 이런 게 처음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또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맨날 왜 조선시대 얘기해, 뭐 이런 얘기도 우리들이 있습니다. 늘 뭐 하면 꼭 다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외연을 넓히자. 근데 2년 전에 여기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음악회를 저희들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지 몰랐어요. 3년 됐잖아요. 700만이 넘는답니다. 저기 미얀마에서 종교적인 박해에서 로힝아 쪽부터 여러 가지 지금 난민의 인구가 유엔 난민기구 얘기가 1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대본 작가한테 부탁했는데 통소식이 없어서 이거 우리끼리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얼굴한 오페라 해보자. 여기에는 무슨 시리아 사람도 있고 레바논 사람도 있지만 순위하고 그다음에 전국 기자 경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한 오페라를 해보자는 게 가장 큰 뜻이었고요. 그 소재의 다양성. 그건 크게 말씀드리면 오페라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소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저는 시리아 못 가보고 리비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 알레포라는 데가 정말 다 파괴됐어요.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마르하고 나디아라는 건 실제 있었던 겁니다. 2015년까지 다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페어둠에 가져온 것들을 지금 피가로지 기자가 쓴 르포를 보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책을 봐야 되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세네갈 격담에 한 노인이 죽은 건 한 도서관에 불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재즈 좋아하던 친구가 탈레반이 돼서, 탈레반 너무 부정적이어서 우린 학생 전사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지켜가는 얘기를 넣자. 그래서 아까 그 나디아고 오마르의 러브스토리, 그 다음에 인도주의 입장에서의 야마다상이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와 한국의 순위, 그 다음에 아사드하고 탈리아라고 하는 다른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질서, 이런 걸 통해서 난민촌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삶에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출발했는데 여전히 앙증모색입니다. 해봐야죠. 해보고. 근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까 창작 오페라 말씀하셨는데 아시잖아요. 국립오페라단 창작 오페라 안 합니다. 서울시 오페라단 안 하고 그뿐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창작 오페라를 해야 우리 오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서양 오페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거기다
좀 반발 심리도 있지만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작품을 넓히면 좀 발전하지 않겠는가. 저는 30대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조그만 단행본 출판사들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한 10권 정도 찍다가 한 권 정도 히트치면 그 출판사가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한번 찍어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 아직 있는데 창작 오페라라는 게 참 그게 쉽진 않아서 근데 쉽지 않다는 말씀은 또 우리한테는 즐거운 고통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뭐 계속 해볼 작정입니다. 근데 쉽진 않다. 그러니까 여전히 암중모색이지만 우리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는 작곡자들이 여러 편의 그 악보를 보내온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요즘에 작곡자 선생님들은 너무 영상적으로 써요. 영화 시나리오처럼 무대가 한 12개, 15개 되어야 돼요.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담아야 되는데 괜히 그 셰익스피어고 안톤 체홉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영상에 익숙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영상이에요. 영상의 이미지가 너무 커서 무대에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곡자 선생님들 같이 만나 늘 의논하면서 또 새로운 또 오해승이라는 또 작곡자하고 또 작업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작곡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연을 넓히면서 또 작곡자들한테 공연할 기회를 주면은 그런 것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가 가장 큰 어른이고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해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곡자들 말고 일반 관객들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PPD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완전히 그 문외한 그 일반 관객인데요. 이렇게 공연 잘 들었고 음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들 중에 몇 개 눈에 너무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야마다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이라는 단어를 쓸까? 시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아사드 역에 계신 분이 부르는 게 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죠. 예, 답이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그 남민천 소장님이 탈리아 역에서 나와서 잔소리 마라라고 하는데 잔소리는 제 옆에 있는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고 그 반항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사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들었을 때 이게 귀에 탁탁 걸리는 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과연 저 의미가 대꾸가 맞나? 라는 싶은 대사들이 좀 있어서 그걸 조금 다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는 좀 사실은 뭐 완전 문외한이라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전에 우리 저 전문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순위역에서 이제 그 노래하시는 분들 노래하는 그 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보통 저희들 일반인들이 듣는 음악의 그 리듬감이 멜로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멜로디에서 계속 벗어나는 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노래 부르셨던 나디아 역에 그분 노래는 사실은 귀에 뭔가 흘러가듯이 대사도 들어오고 노래도 들어오는데 순이역의 그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되게 좀 뭔가 마음속이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저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전체적으로 음악이라든가 뭐 다 뭐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뭐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순위 역할에 하는 그 언어들은 대부분 다 진행형의 이야기가 많고요. 아까 오늘은 없습니다만 나디아 같은 건 좀 가곡처럼 독립되어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듣기 좀 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서 이거 CCM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뮤지컬에서 들을 수 있고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렵죠. 근데 저희도 하면서 많이 지금 그 고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의 음악. 아까 독립되어 있는 가곡처럼 독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잘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으니까 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만.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저쪽에 네. 우리 작곡자 선생님들도 어디 계신데 좀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하신다면 우선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제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시리아 아이 죽었던 사진이 올라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리아 내전의 심각성이 촉발되긴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선정적이었거든요. 저도 그거 충격적으로 받아서 그게 그냥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 여기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으로 일반인이라서 사막의 디아스포라니까 이제 중동 얘기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게 중동스러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작곡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체 음악을 다 듣질 않았는데 중동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좀 악기 세계로 표현하기 어렵고 타악기로 뭐 통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아프리카나 중동 음악에서 가져온 것도 있으니까 우리 작곡자도 듣겠습니다. 그거를 아주 민속적으로 쓴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발라드가 좀 느렸던 거 말고 좀 빨리 나왔었던 곡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뭐 세 번째 곡, 여섯 번째 곡, 아사드 곡이라던가 오마르의 곡 아니면 해사나라 같은 거에 나오는 그런 리듬 부분이 사실은 중동 분들도 우리나라의 장단이나 어떤 가락처럼 이 장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오음음계 같은 거 쓰는 것처럼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음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특별한 감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따라라리라라라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중동 분들이 쓰시는 그런 선율 패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특히 그 음은 약간 고통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들으면 그런 걸 느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뭐 표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 영화 같은 걸 보신다면 사막에 나오고 요새 같은 만에 균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거기에도 그런 음정이 나와요. 따리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막, 중동 그러면 떠올리는 그 중동의 그런 가락 선율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감정들하고 연결해서 쓰려고 좀 했었고 리듬 같은 것도 좀 불규칙한 리듬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있는 장단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저 설명이 됐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할 때는 오케스트라 비트 들어가고 무대 가면 이게 소리의 브랜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마이크를 썼습니다. 그런 거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찾아놓은 것들이 다 로이타, UPI는 통신사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거 다 저작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고 본공에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이였어요. 아시잖아요, 그거. 휩쓸려 아이인데 그걸 쓸까 말까 했는데 그게 선정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애니메이션화해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도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백 PD 이거 한번 주시고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거 한 분 받고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오페라의 완전 문외한인데요. 저는 해사나라 명령이다라는 음악 되게 잘 들어서 좋았고요. 질문은 순이라는 이름을 왜 꼭 순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시대에 되게 옛날 이름이어가지고 저는 이번 넘버 들을 때 조금 막 순이 이렇게 부를 때 좀 거슬렸거든요. 그리고 생명은 북경보다 소중했는데 북경보다 소중하다는 내용의 그런 작사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지으셨는데 노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을까 하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을 순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다른 캐릭터들은 좀 이제 뭐 중동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데 이제 순이는 정말 순한국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순이 하면 굉장히 옛날스럽긴 하지만 좀 또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예, 아직 성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이름은 이제 순이라고 좀 이제 굉장히 한국적이고 딱 들어도 뭔가 좀 강인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의 그 직업에 굉장히 뭔가 투철한 정신을 가질 것 같은 뭔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하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좋은 지적이고요. 우린 사실은 순이 삼촌을 생각했어요. 제주도 이야기에 순이라고 하면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고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실래요? 이쪽에 계신 선생님. 여기 아니야 여기. 저도 오페라는 처음 보는데요. 앞에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겹치는 게 아닌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페라라는 게 서양에서 왔고 중동 음악도 쓰고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창작 오페라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약간 해외적인 음악에 한국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했거든요. 가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섞이면서 약간 좀 들으면서 어색하고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있었고요. 또 이 넘버들을 들으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순위 노래 하실 때 뭐 그런 전쟁의 아픔이나 뭐 딸을 떠나보낸 슬픔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서 그 다른 넘버들도 계속 하는데 계속 전쟁이 어떻게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그 안에 3분의 1밖에 안 봤지만 오늘 뭐 또 다른 드라마가 또 나오나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대신하겠습니다. 이 중에 그 메타포레스, 은유적인 표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내가 나에게 한 같은 얘기를 다 한 번씩 해요. 정부군도 아니고 반정부군도 아닌 이런 걸 하는 메타포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니까 그렇고요. 여긴 저 공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나디아하고 오마르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되는데 그건 좀 일종의 레스타티브 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런 캐릭터의 음악입니다. 이게 먼저기 때문에 좀 중복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히 뭐 저희들의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 계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 빨리 한번 우리가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의견도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페라가 아무래도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을 염두에 두고 음악이나 극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 타겟하는 관객층이 이제 어떤 다수의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수 예술 음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스타일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다른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극을 볼 때 항상 이제 기분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아픈 주제인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사진이 너무 자극적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주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픈 주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에서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뭐 불협화음이 있어서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불협화음이 있어야만 하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프로덕션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리고 작곡가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청중들의 타겟 청중들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한다는 것들과 많은 경우에 좀 상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또 연주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악기가 물론 제한적으로 들어왔겠지만 어떤 다이나믹 음량이라든지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얼마나 음역을 아주 넓게 쓸 것인거나 좁게 쓸 것인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타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물론 청중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어떤 청중들은 그런 제한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청중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다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작곡가셔서 되게 많은 진짜 고민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페라가 이게 3번째인데 그 중에 이렇게 본공까지 가는 거는 2번째인데요. 사실은 처음 썼던 거, 2번째 썼던 것보다 지금 들으신 게 아까 이제 이것도 불협화음을 느끼셨다는 분도 물론 계셨고 그것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볍게 쓴 경우예요. 그래서 저의 음악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거의 그냥 되게 쉽게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면서 점점 쉬워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는 프로덕션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무슨 실험실에서 음악하듯이 할 수는 없어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점점 어느 정도에 맞추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술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또 사람들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전에는 더 기법적인 거 이게 뭐 무조적이고 조성적이고 이런 거 생각했다면 점점 갈수록 특히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이 주신 글을 보면서 이 글을 표현하는 거 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거는 일부러 조금 무조적인 거나 사실은 지금은 연주곡이 거의 없지만 연주곡이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더 무겁게 가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듬적인 거나 뭐 음도 더 무겁게 갈 건데 그러면서도 사이사이에 그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듣는 분도 그렇지만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저희 성악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실 좀 빛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악기처럼 그냥 되게 무조적으로만 쓰면 그렇게 뭐 제가 선생님들을 음악가 선생님 인격으로 대해서 이게 악기로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다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차라리 무게는 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악기에 들이자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저의 어떤 뭐 어렵고 무거운 걸 하려고 프로덕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어떤 뭐가 있을까? 근데 항상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건 신뢰하기 아니고 어떤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매체에 가장 알맞은 걸 저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오페라를 이게 세계지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오페라를 전문으로 해서 정말 많이 하시는 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시작 단계거든요. 저도 사실 시작인 거고요. 계속 이거를 하면서 저도 배워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맞춰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조언들 지금 다 들으면서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아직도 이게 쉬워서 이렇게 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도 사실 과제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또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담아서 또 본경험까지 또 한번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말씀을 좀 한번 마지막 듣고 오늘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제가 지난번
박하사탕이라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올라갔던 창작 오페라 있거든요. 아시는 뭐 광주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룬 영화 박하사탕을 오페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거에 이런 리딩 공연, 낭독 공연을 제가 광주에서 했었어요. 그 본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지휘를 하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앉아 계셨던 광주 한 어르신께서 이런 봄날의 아지랭이 같은 음악들로 그날의 참상을 담을 수 있겠냐고, 여기 전 앉아있어도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느냐, 이 무대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에피소드로 오늘 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거 끝까지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인데요. 뭐냐면 우리 오케스트라 편성해도 중동 음악의 악기 편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기가 뉴욕이면 골라 쓰는데 여긴 중동 음악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 뒤에 타악기가 모든 목으로 이따 썼습니다. 중중머리, 자진머리 해놨어요. 처음에. 이거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중동 음악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일하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아까 순이 삼촌 얘기도 드렸지만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개월 뒤에 다시 멀쩡하게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